자, 이번 시간은 그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에 대해서 학습할지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네, 환지 예정지죠. 자,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하죠.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되죠. 자, 행정직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을 이제 인가받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네,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환지 예정지 지정척을 전후해서 계속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잠깐 개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환지 예정지 처분이 이거예요. 자,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를 종전 토지로 봅니다. 이건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고요. 네, 100번지에 위치한 갑의 1000제곱의 농지였어요. 네, 100번지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다. 자,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자, 새로 조성된 택지 2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택지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종전 토지 대신에 이제 환지를 주겠다라고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자는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주겠다라고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고,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공사에 들어가요. 자, 그 공사 시행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100번지는 농지 상태잖아요. 이를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불도저로 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100번지 농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도시개발 공사 시행으로 이 100번지 이 땅을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갑의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더라도 임대료는 매월 꼬박꼬박 내면서 임차권의 목적인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즉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이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식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된 100번지 농지 대신에 새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 이것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식으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갑과 임차권자로 하여금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어서 이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는 네, 절차.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세 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환지 예정지 위치를 알려줍니다. 위치. 즉, 갑과 임차권자에게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 예정지는 200번지 위치에 있다고 환지 예정지를 지정될 토지 위치를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제 면적을 알려줍니다. 200번지를 찾아가서 500제곱미터를 사용 수익하라고 면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찾아가서 언제부터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알려준 효력 발생 시기가 2017년 9월 20일이라면 2017년 9월 20일이 되면은 종전 토지자 갑과 임차권자는 새로 지정받은 200번지 500제곱미터 이 환지 예정지에 와서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7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를 짚어가면서 보시면 되죠.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제일 먼저 이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가 예정지로 지정됐죠. 여기에 대해서 종전 토지자 갑과 임차권자, 즉 100번지 농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이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와 똑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대신에 이제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수익권,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권이 예정주로 이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백번지 천제곱된 농지에 있던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상 권리가 예정지로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로 이렇게 이전해 버려요. 그래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대신에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백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예정지로 이전해 버리니까 여기는 일시적으로 사용 수익할 자가 없죠. 이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이 종전 토지가 다시 사용 수익 가능한 여건이 되면 이 땅을 제3자 병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종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병도 이 종전 토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200분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서 떠났던 갑과 임차권자가 달려와서 병의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음으로 합니다. 받을 수 참을 일.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꼭 참고 받아들여야 할 법상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수인 의무라 그래요. 참고 받을 수자죠. 참을 인자. 참고 받아들여야 할 법상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됩니다.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 채비지가 뭐죠? 그렇죠.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죠. 그래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처분하여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시행되는 이를 사용수익은 물론이고 그리고 사용수익은 물론이고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때 처분된 채비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을 지정한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아니고요. 해당 채비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등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도시개발사업전 가의 종전 토지 100분지 농지에는 임차권자가 있었죠. 자, 그 임차권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임대료는 1년에 2천만 원을 냈다고 1년에 2천만 원을 냈는데 수익은 1억이에요. 연간 얻는 이익이 1억이죠. 그럼 괜찮죠. 근데 여기서 도시개발사업공사가 시행되니까 100분지에서는 더 이상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분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자, 200분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이 토지에서 이제 임차권자도 여기서 사용 수익을 대신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 임대료 2천은 그대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가 동일합니까? 변경됐습니까?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지역권에 대한 성역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종전의 임대료, 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장래에 관하여 그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분지에서 임차권 설정해서 임대료 2천만 원 내고 1년에 얻는 이익이 1억이던데 200분지 500제곱미터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임대료 2천만 원 그대로 내지만 1억이 이익이 3천만 원으로 감소한 거야. 그러면 1억일 때 임대료 2천만 원 합리적이지만 3천만 원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임대료 2천만 원은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고 지역권에 대한 성역지의 이용이 정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그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는 그 임대료의 증감을 상호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임차권이나 지역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용익권자를 위해서. 아니,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 임대료 내면서 계약을 유지하면은 용익권자 임차권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7번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환지 예정지 처분이었어요. 네.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종전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있게 되면 환지구역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종전토지 대신에 새로 지정받은 환지정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다라고 했죠. 네. 자, 환지 예정지 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처음 들으면 물론 어렵죠.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전공자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네.